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이란 주제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익숙하게 접했던 도형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직사각형, 그다음에 마름모, 이제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뜻과 성질들을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배워보는 겁니다. 자, 우선 직사각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 뜻은 다릅니다. 실제 뜻은. 자,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뜻은 달라요. 자, 직사각형의 원래 뜻은 요 각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안쪽에 있는 각, 이게 이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4개의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사각형은 요 안에 있는 각을 어떤 사각형이든지 요 4개의 각을 더하면 360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각형 2개를 쪼개서 180도에 2배해서 이제 구했던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이 360도의 이 4개의 각을 똑같이 모두 4개의 각이 모두 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4로 나눠 가지면 그 결과가 90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90도니까 이제 뭐 다른 말로 직각. 그래서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다라고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좀 더 정확한 뜻은 4개의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성질이에요. 성질. 이제 이 성질은 뒤에서 배우는 마름모나 직사각형은, 자,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이 딱 하나씩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결과는 우선 결과부터 말할게요. 자, 직사각형은 이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이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내용입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요게 이제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걸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자, 우선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1, 2, 3, 4, 5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죠.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대각의 크기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되죠. 다음, 자,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2등분돼서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2등분돼 있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아도 어때요? 평행사변형이 됐던 거 기억날 겁니다. 최종이 뭐냐면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강조했습니다. 그 길이가 얘네들끼리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사각형은 반드시 평사가 된다 해서, 자, 이건 평행사변형이 되게 한 조건은 성질과 다르게 이 조건이 하나가 추가된다 까지 복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대로 시작해서 이미 3대로 구별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이제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자, 직사각형은 정의가 4개의 각이 모두 같은 거니까 당연히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 맞죠? 이렇게 같은 거 맞죠? 대각 마주보는 각, 이 각도 같죠? 그러니까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 3대, 대를 모두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 이제요. 자, 평행사변형이에요. 직사각형도. 그래서 자, 대변의 길이, 대각의 크기, 대각선이 2등분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은 이제 구별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인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 구별해서 기억합시다. 그럼 정말 같은 걸 이제 증명을 해야죠. 그럼 증명할 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직사각형을 바라볼게요. 하나, 네, 이쪽으로 이렇게 둘게. 자, 이렇게, 자, 왼쪽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랑 오른쪽이 직각인 직각삼각형 2개로 볼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자, 당연히 이 변은 공통으로 지금 같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길이 같은 건 당연하지. 평사니까 대변의 길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지금 따로따로 그렸는데 보자마자 그냥 합동이 보여야죠. 이제 어때요? 하나, 둘, 두 변이 같고 여기 끼어 있는 각이 90도로 같네요.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은 두 변과 끼어 있는 각, 끼인 각이 같아서 SAS 합동이다. 합동이면 당연히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 같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SAS 합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종이 많이 접어봤죠. 이렇게 접으면 같다는 거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 꼭 기억하세요. 대각선의 길이 같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제 기억하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 이 3대도 역시 당연히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죠? 당연히 대변의 길이 같은 거 알고 있고, 그 다음 네 각이 모두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마주보는 각이 같은 거죠. 대각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뭐까지 돼요? 이 길이가 모두 같겠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각선이 2등분 됐을 때 요 2등분된 요 길이까지도 같네요. 왜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쵸? 2등분하고 2등분 했을 텐데 중요한 건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4개의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겠네요. 자, 이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원리로 이제 마름모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마름모도 뜻은, 자, 직사각형이 각이 같은 걸 선택했다고 하면 요 이제 마름모는 4개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이제 마름모입니다. 그래서 각이 아니라 변의 길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냐? 역시 마름모도 마름모만의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4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자, 2개의 변,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4개 같다는 얘기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모두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마름모도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의 성립 조건에 해당하니까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 역시 3대도 모두 갖고 있겠습니다. 자, 대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겠네요. 이 성질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자, 그러면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이 역시 하나 있는데요. 직사각형처럼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성질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책에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2등분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거는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수직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요 부분을 좀 기억하세요. 대각선이 뭐라고요? 서로 수직이다. 이게 이제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을 때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3대는 당연히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대변의 길이 같은 거 인정하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당연히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기 안 해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고 둘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2등분해요. 그래서 마름모는 그럼 대각선이 수직인 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성질 중에서 보세요. 요 직각삼각형 하나만 보면 어때요? 선생님 이걸 짝대기를 3개로 할 걸 그랬나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아니 이 삼각형을 보면 짝대기 3개, 2개, 1개. 그래서 요 삼각형이나 모든 삼각형이 어때요? 3개, 2개, 1개, 3개, 2개, 1개에서 모두 SSS 합동이네요. 물론 책에서는 다르게 합동을 했지만 우리는 마름모도 뭐의 일종이에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평행사변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면 그 성질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직관적으로 4개가 모두 합동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자, 4변의 길이가 이제 모두 같은 게 이제 마름모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갰을 때 각으로 갔죠, 각으로. 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일종이니까 평행하다는 성질을 써서 각으로 접근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증명하는 사람 마음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럼 평행하니까 이렇게 이제 억각으로 갔겠네요. 평행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와도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 가위표가 같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거 보이나요? 색칠하지 말까요? 자,
변의 길이가 우선 같으면서 양쪽 끝까지 같은 거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둘이 한 변과 네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니까 양쪽 끝까지 같죠. 그래서 ASA 합동이에요. 합동이면 추가적으로 길이도 같은 거 알 수 있으니까 이 길이 당연히 같겠고 여기 같겠죠. 그쵸?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이제 합동인 거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둘이 합동인 것까지 이제 보이면 네 개가 모두 다 합동이겠죠. 이제 둘이 합동인 게 어떻게 합동이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대각선의 길이 같으니까 우선 그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 2등분 하니까 우선 둘이 합동인 걸 할 때 여기 공통인 거고 이제 동그라미 요 변의 길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어때요? SSS 합동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같고 원래 이렇게 별별 같았고 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모두 다 합동이란 거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으로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름모는 이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데 대응각은 이 360도를 넷이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겠죠. 역시. 그래서 9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결국 이 부분이 모두 직각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왔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름모는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란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직이다. 이거 꼭 다시 한번 따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수는 이제 따로 정리해 줬으니까 자 마름모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다. 각이 아니라 직사각형은 각이 같은 건데 그리고 이 친구는 대각선이 수직이다. 수직 2등분 이거는 빼세요.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대각선이 수직이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표는 이제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정말 잘 아는 도형이죠. 자 정사각형은 자 직사각형 지금 우리 마름모 배웠는데 이게 뜻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뜻 자체가 처음부터 내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내 변의 길이에요. 이게 모두 같은 사각형,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정의예요. 자.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겁니다. 우선 각의 크기, 내각이 같은 게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이었다고 보고, 자, 네 변의 길이는 마름모의 성질인데, 지금 각과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이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정다각형이라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 친구들의 정의가 각과 그쵸?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죠.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정자를 붙인다라고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 내용이 일부죠.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성질은 역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어때요? 대각선이 수직이다. 이 두 가지 각각의 성질, 역시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마름모를 했었잖아요. 당연히 네 개의 삼각형이 다 합동이겠죠. 그리고 모두 직각이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뜻 그대로 가지고 성질도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씩 갖고 와서 만들어진 도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언급이 다시 될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3번 주제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했었죠. 그럼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살짝 언급을 하면 문제 속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직사각형이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B4예요. 네, F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져주면 될까? 한 가지 조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에다가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름모의 뜻이나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오면
우리는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이제 마름모가 있으면 여기다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또는 뜻을 더해주면 역시 정사각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 언급했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합작품이랍니다. 각각 갖고 있는 뜻과 성질을 하나씩 추가해줘야만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음은 뭐였어요? 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부분과 그 다음에 대각선이 수직인 부분을 채워주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고, 역시 마름모도 자,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네 각의 크기가 같게 해준다거나, 두 번째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정말 그런가요?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개 같은 건 당연합니다. 평사의 일종이니까 직사도. 근데 이걸 같게 만드는 순간 어때요?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지금 대각선의 길이는 같은데 수직이 아니죠. 이게 수직이 아니잖아요.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이 좁아들면서 이렇게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길이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각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마름모가 역시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자, 각이 같아야 되는데 현재 요각이 대각의 크기는 같죠. 근데 요 각이 점점 같아지면서 이 모양이 변형돼서 이제 정사각형이 될 수 있겠죠. 각이 같아지면 네 변의 길이는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지금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쪽이 길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도 이게 짧아져서 이런 모양이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대각선이 쭉 줄어든다.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각을 잡아주거나 대각선의 길이를 조정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x, y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큰 어려움 아니죠. 이거 직사각형 여러분들 딱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2등분된 이 부분이 모두 같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체가 10이니까 그쵸? 여기 이제 5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x 값은 5가 되겠고, 자, 각으로 가볼게요. 각은 어때요? 평행사변형은 우리 이렇게 모양침 보면 알죠? 이렇게 둘이 합동인 거고 위아래가 합동이겠죠. 그런 건 이제 당연히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돼요. 일종이에요.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y 값은 각도네요. 이 각도를 이제 구하는 건데, 뭐 이등변 삼각형 뭐 많이 등장하니까 그냥 갈 수 있겠네요. 여기 37이면 여기도 37이죠. 되게 보일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요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뜻이 뭐죠? 네 각이 모두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직각이 돼서 나머지 각도가 여기가 37이면 90도가 되려면 53도가 되면 되나요?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가 53도가 되겠죠.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앞에서 처음 배운 건 복습이에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y각의 크기는 180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걸 빼면 되겠네요. 아니면 두 개 더한 각이 지금 106도니까 180이 되려면 74도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74도가 되겠습니다. x는 아까 5였나요? 이렇게. 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들은 하더라고요. 자, 개념 공부할 때는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문제 푸는 단계에서 개념이 흔들리지 않죠. 지금 개념을 충분히 다시 정리하고 왔다 갔다 책을 펼쳐가면서 복습하고 개념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찾아달래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아직 직사각형은 아니죠.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때요? 자, 네 각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평행사변형 원래 이렇게 두 개의 각은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점각, 둥근각 이렇게 대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각의 90도가 됐어요. 여기가 90도가 됐다. 여기가 90도가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90도가 됐다. 그럼
그럼 이 친구도 90도가 돼야죠. 왜?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 얘기는 내각이 모두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 맞네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 하나하나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 문제를 딱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장한 이 조건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그런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각 A랑 각 B의 크기가 같아졌대요. 그럼 각 A랑 각 B를 더하면 원래 180인데, 그쵸? 평행하니까. 평행선이니까. 그런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 그럼 18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90도, 90도 되는 거, 동일하네요. 그럼 1번이랑 2번은 여러분들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각 A가 90도가 됐다는 말이나, 각 A랑 각 B가 같아졌단 말은 동일한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표현이란 얘기예요. 또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같아져도 마찬가지겠네요. 왜냐하면 이쪽도 평행하니까 평행선에서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동측내각 같은데 180인데 합하면 둘이 같아졌다는 얘기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거까지 모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에 대한 부분. 자,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평행사 변형은 원래 자 3대를 갖고 있으니까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뜻도 하나의 성질이겠고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자,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게만 만들어주면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AC랑 BD가 같다. AC. 그럼 AC는 대각선이잖아요. BD. 그쵸. 대각선의 길이가 이쪽이 좀 더 길어 보이는데 이게 같아졌다고 치면 이렇게 같아졌다고 치면 직사각형이 된 거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좀 줄어들어서. 그쵸? 아, 이거는 어느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대각선의 길이 성질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B랑 DC가 같다. AB랑 DC가 같다. 이건 평행사 변형은 당연히 같은 거예요. 원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이거 우선 정확히 답이겠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죠? AO, BO, CO, DO. AO, BO, CO, DO. 그쵸? 이 대각선이 2등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평행사 변형 원래. 자,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결국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역시, 이 조건. 대각선의 길이가 같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3번과 4번도 역시, 3번과 5번도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언급해 놓고, 이게 같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을 정리하는 거, 문제 속에.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메모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들 문제 속에서 이제 변형되거나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름모로 갈게요. 이제 마름모는 여러분들 뜻이 뭐라고 했냐면, 그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 다음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이 뭐라고 했죠? 네, 대각선이 수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 게 결국 이 네 개의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모두 합동입니다. 모두. 당연히죠. 왜냐면 마름모도 평행사 변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2등분 됐을 거니까 결국 이 삼각형이나 이 나머지 세 개 모든 삼각형이 SSS 합동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쵸? 자,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합동.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위아래로 잘라도 당연히 위아래 둘이 합동이겠죠. 두 변의 길이 같고 대각의 크기 같으니까 당연히 위아래 삼각형도 합동이죠. 그래서 마름모는 어떻게 잘라도 물론 평행사 변형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둘로 쪼개도 둘이 합동인 거고 이렇게 쪼개도 위아래 합동인 거 당연한 거고 이게 네 도막을 내도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인 것까지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각이 이제 35도가 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위아래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겠죠. 여기도 35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길이가 같은 것도 표현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했다가 막 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해서 스스로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같은 변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야 이제 여러분 시각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겠죠. 어쨌든 35 하면 합해서 이제 70이니까 여기가 1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길이가 모두 같은 거니까 당연히 자 여기가 10이면 요 길이도 10이 되겠죠. 그래서 2y-6이 당연히 10이란 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마름모의 뜻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2y는 16일 거고 y는 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리한다고 봐야지. 이거 그냥 풀어서 그냥 딱 계산해서 답만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4번은 이제 앞에서 풀었던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처럼 이번에는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죠. 그럼 이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마름모의 뜻 또는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을 만족하면 되겠죠. 딱 두 가지씩이니까 여러분이 잡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뜻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네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되겠고,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했어요. 수직이다. 그러니까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AC랑 BD가 수직이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수직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90도다.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이게 마름모가 되겠죠. 딩동댕입니다. 성질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AO랑 DO가 같다. AO랑 DO가 같다. 이 길이랑 요 길이랑 AO 요 길이랑 DO 요 길이. 그러면 어때요? 원래 대각선은 2등분 되어 있습니다. 말은 평행사변형 원래 이제 성질이 이렇죠. 근데 이렇게 같아지면 어때요? 결국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건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아까 그렇지. 이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2번은 우선은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거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친구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마름모가 아니라. 그 다음에 ABD랑 ADB, ABD가 어디예요? ABD 요각이죠. 그 다음에 ADB, ADB 요각. 그래요?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 같아지면 보이나요,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그쵸?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배웠죠? 두 각이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됐죠. 결국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인데, 맞죠? 자, 원래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고 둘이 같은데,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길이가 이 친구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주보는 변도 같으니까 4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뜻에 접근하는 거죠. 4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만들어진 조건이고, 첫 번째가 성질에 관한 부분이었죠. 대각선이 수직이 되게. 그럼 이 두 개도 뭐 그러겠네요. 자, AB랑 AD가 같다. AB랑 AD가 같다. 이건 너무 쉽네요. 그쵸? 바로 그냥 AD랑 AB가 같다는 얘기는 원래 둘이 같고 둘이 같은데 이 친구까지 같아지면 넷이 모두 같아지니까 역시 뜻에 접근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AOB랑 COD입니다. 각 AOB 요각이죠. 그 다음에 COD, COD인가요? AOB, COD 요각이랑 요각이 원래 같죠. 막곡지각의 크기니까. 근데 요 각의 합이 180도다. 각이 같은데, 그쵸, 합하면 180도란 얘기는 둘이 나눠 가지면 90도란 얘기죠. 여기가 90이란 얘기죠. 90. 막곡지가 90이란 얘기, 수직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럼 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직선이니까 평각이 되려면.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성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조건. 그래서 이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이 아니고 수직이란 언급을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조건만 만족하면 마름모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좀 변형되거나 약간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소개된 우리 이 책에서 소개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속에서 녹아서 문제 속에 등장할 겁니다. 자, 뭐 정사각형은 쉬워요. 그냥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 모두 그냥 다 하나씩 끌고 오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되겠고,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선생님처럼 요 표시하는 걸 항상 익숙하게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내각이 모두 직각인 거 반드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 같은 것도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로 세로 물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3 곱하기 3, 3의 제곱수도 기억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던 기억만 나지 갑자기 요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안 주면 이건 못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마름모로 보면 돼요.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마름모가 이 대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삼각형이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대각선이 결국은 밑변이 되면 높이가 되는 거죠. 수직 조건 때문에 이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선은 대각선 연결하면 모두 길이 같다도 표현해야죠.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 수직이란 것도 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나요? 자, 삼각형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요 길이죠. 이렇게 요 길이는 자 이게 이제 6해서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부분인데 높이가 마름모는 수직하기 때문에 정사각형도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직합니다. 수직. 그래서 그리고 요 길이 모두 같다는 거 알죠? 여기 6이라는 거 역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6 해서 우린 대각선의 길이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부분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약분하면 6이니까 6, 6에 36 해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역시 이제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자, 원래 이제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마름모예요, 현재. 현재는 지금 이 문제는 오른쪽 그림 같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합성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합해져서 정사각형을 만들다 보니까, 자,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과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을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직사각형의 뜻, 성질 두 가지를 써볼까요? 내각이 같다. 그쵸?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요게 이제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이고 마름모의 뜻, 내 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성질은 대각선이 수직이죠. 요게 이제 성질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마름모가 등장한 거잖아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가져와야 돼요. 이제 내각이 같은 걸 이제 언급하는 게 있나 보면 되겠죠. 자, AB랑 DC가 평행하다. AB랑 DC가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면 뭐 원래 평행사변형인데 마름모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그다음 두 번째 AC랑 BD가 같다. AC랑 BD가 같다. 여기 나오네. AC랑 BD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직사각형의 성질이니까 이건 정사각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AO, CO가 같다. AO랑 CO가 같다.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니까 원래 같습니다. 역시 변화가 없어요. AC랑 BD가 수직이다. AC랑 BD가 수직이다. 이건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이죠. 변화 없습니다. AB랑 AD가 같다. AB랑 AD. AB랑 AD가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은 거고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겠네요. 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AC와 BD가 같아지면 대각선이 같아지면 마름모가 지금 이제 정사각형 모양을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렇죠? 지금 요 대각선의 길이가 이쪽이 긴데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이게 쭉 줄어들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이렇게 얘랑 같은 정도가 되면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욕심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을 반드시 뜻을 합해야만 정사각형이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